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TV의 김윤수 대표입니다. 네, 저 리서치그룹 부동산 조사 연구부장 김학렬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 지금 두 번째 시간이 되게 그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거 핵심만 좀 이렇게 저희가 추려서 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이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네. 지금이 상승 시장인지, 네. 하락 시장인지, 네. 고압 시장인지 모르겠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주춤했다가 최근에는 좀 살아나는 듯한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2017년도, 18년도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어디로 올랐냐면은 그 강남구에 10년차 정도 된 신축 아파트 34평이 네. 한 10억 원 정도 올랐어요. 10억 원이 예. 1년 만에.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10억 이상 시세 차이를 보신 거예요. 팔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규제 정책을 냈죠. 15번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걸 뚫고 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했죠. 결국은 이제 작년에 9.14 대책 나온 다음에 네. 10월 달까지 딱 오른 다음에 10월 달부터 조정이 되기 시작해갖고 네. 올 4월 때까지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보다는 네. 거래가 안 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 대출이 안 나와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입지가 나쁜 데들 같은 경우는 매물로 내놔도 안 팔려요. 그리고 또 입지가 좋은 데 같은 경우는 네. 살 매물이 없어. 뭐 이런 안 거예요. 내놓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물려 있으니까 거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급하신 분들만 팔다 보니까 네. 가격이 좀 빠졌죠. 금매 소진.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금매가. 조정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조정은 아니고요. 거래량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0분의 1로 줄었어요. 10분의 1이요?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10분의 1, 90%가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회복됐는데 네. 지금 7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6, 7, 5, 6, 7 정도 네. 거기도 작년 대비해도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거는 투자층들이 없어졌다고 하기보다는 네. 실거래, 그러니까 이사 수요들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출이 안 나오고 안 팔리고 살 게 없어서 그랬었는데 네. 지금 서서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네. 6개월 이렇게 참았잖아요. 네. 근데 이사 가실 분들은 이사 가셔야 돼요. 네. 이유가 뭐냐면은 특히 애들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매물 나온 거 위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수하고 그러니까 대출 안 나오면은 그냥 여기저기 융통해서 사시고 그다음에 또 안 팔리면은 그냥 투자로 사시고 이렇게 해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풀려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뭐 가격이 막 올라가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라 실거래로 거래를 못하고 있었던 분들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작년만큼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상반기 때보다는 거래량이 좀 풀려가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네. 신축도 없고 구축도 없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씩 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입지가 좋은 데들. 네. 근데 문제는 네. 입지가 나쁜 데들은 네.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어. 네, 그러니까 거기는 빠지- 가격이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은 서울이라도 오르는 데가 있고 내리는 데가 네. 있어요. 차이가 그렇기 많이 때문에 나요. 이거를 평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제 12월 달 되면 예상은 평균으로 조금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 매물이 없는 지역은 비싼 지역이에요. 네.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좀 거래가 안 되는 싼 지역들은 원래 쌌던 지역들. 네. 그럼 합치게 되면은 비싼 지역들이 더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은 네. 이제 올라가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되게 중요한 게 의미가 없어. 아,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랑 합쳐서 평균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평균을 보지 마시고 입지에 따라서 조금 상승과 하락이 섞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에 따라서. 네,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금리 인하가 됐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내려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무 영향 없다. 아무 영향 네. 없다. 그러니까 금리 갖고 자꾸 부동산 분들이 자꾸 민감해 하시는데요. 네. 금리의 주인공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액터가 있어요. 네.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소비자층이 있는데 네. 세 개의 액터 중에서 어디가 대출이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기업 예,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네. 정부도 대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대출이랑 가계 대출을 다 합쳐도 기업 대출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내는 것들은 기업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출을 내려준 것들이지 아, 네, 네.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겠네요. 부동산 네. 가지신 분들이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아무 상관도 없고요. 네. 그 0.25 내려간다고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형 부동산은 상관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세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네. 금리 높을 때 또 많이 올라가. 평균에 보셨잖아요. 네, 금리 낮을 때는 거래도 안 되고 어차피 네. 이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지금 부동산의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네.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대출이야, 맞아요. 네. 대출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40%잖아요. 저 기준금리가 지금 1.5인데 네. 기준금리가 0%라도 네.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영향력으로 따지는 게 저는 우문이라고 생각해요. 좀 됐지만 뭐 3기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진짜 드릴 말씀이 많아서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요약을 하면은 네. 필요한데 공부를 안 하고 필요 없는데 공부를 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타격을 받은 데가 일산이죠. 일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수요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요? 강남.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강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뭘 보면 아냐면은 1기 신도시가 있어요. 1기 신도시 5개는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만든 것들인데 네. 강북 쪽에는 일산 딱 하나고요. 강남 쪽에 4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강남 쪽에 4개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강남 수요 분산시키려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이라면 맞는데 네.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한 건 다 저쪽에 있어요. 강북 쪽에. 네. 그럼 그걸 일단 수요 매칭, 공급 매칭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네. 10년 동안 웬만하면 가격이 올라요. 신축은 많이 오르고 구축도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일산은 10년 동안 가격이 빠졌어요. 아, 빠졌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근데 왜 빠졌느냐? 지금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북쪽에다가 일산 신도시 규모의 파주 운정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파주 운정시가 네. 아직도 공급이 안 끝났어요. 한 3분의 2 더 들어와야 돼. 분양도 안 했어, 아직. 그리고 또 서쪽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네. 일산 신도시보다 더 커.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어요. 예, 그건 지금 뭐 김포 도시철도 넣고 해서 조금 마무리 단계긴 한데 김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풍무, 사옥, 고천 신도시 좀 아직도 개발 중이에요. 신도시가 아직도 많이 나왔어. 와. 근데 그게 끝이야. 결정적으로 네. 걔는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덕양구라고 있어요. 네. 고양시는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가 있는데 네. 덕양구는 입지가 좋아요. 네. 기본적으로 서울에 일산보다 15km가 더 가까워요. 접근성이 좋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지금 10만 세대 새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10만 세대요. 삼성 신도시 들어보셨죠? 지축지구, 원흥지구, 그다음에 지금 능곡 뉴타운, 원당 뉴타운, 지금 입주하고 있는 향동, 네. 다음 달부터 분양한 덕은 네. 이게 한 10만 세대 돼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아직도 반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려갈 판인데 갑자기 고향 창녕 신도시 3만 8천 세대를 또 플러스 알파한 거예요. 그걸 거기다 왜 넣어요? 시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그 뉴스에서는 안 나오는데 네. 일산 신도시 주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김현미 장관님 사무실 가서 촛불 집회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뉴스에 안 나와요. 근데 매일은 아니고 매주 토요일마다. 거긴 절박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네. 때린 데다가 또 때렸잖아. 한 하나, 둘, 셋, 넷, 5번째 때렸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도시를 만들려면은 네. 이쪽이 아니라 동남권 쪽에다 만들었어야 돼요. 하남, 성남. 제일 좋은 거는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그린벨트 풀어서 푸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게 안 되면은 성남, 하남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 강남을 에워싸고 있는 지역들. 거기다가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 하고 이쪽은 안 하다 보니까 이쪽만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되게 많거든요. 네. 보통 빠져야 정상인데 네. 그 이후로 없어요. 강동구 네. 지금 내년하고 올해 입주 물량 끝나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히려 그거 취소하고 여기다가 여기다 만들었으면 네.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건데 반포가 더 좋냐 네. 아니면 잠실이 더 좋냐 뭐 이런 얘기가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예, 부동산은 입지를 선정할 때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인지가 있을 텐데 네. 그걸 일단 두 가지를 짬뽕해서 결합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돈을 넣어서 얼마큼 올라가느냐 기준인지 네. 내 생활 여건이 편리한 게 기준인지 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포나 잠실이나 다 좋은 입지예요. 네.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가장 간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좀 잘 모르겠어요. 가격입니다. 가격이. 가격이 비싼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실에서 잠실보다 그러니까 반포에서 잠실보다 비싼 아파트가 있으면은 네. 잠실보다 이쪽이 좋은 곳들이고요. 네. 반포에서 잠실보다 싼 아파트가 있으면은 네. 잠실보다 안 좋은 겁니다. 단순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잠실 같은 경우는 평당 5천 정도 전후하고요. 예, 지금 반포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에서 한 4천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은 반포가 좋은 거죠. 지금 상태로는. 예. 근데 지금 반포도 아직 개발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네. 그리고 잠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동 개발 호재도 있고, 뭐 아시아 선수촌이라든지 예. 주변에 또 재건축이 좀 남아 있거든요. 네네. 장미 아파트가. 특히 잠실 주공 5단지가 남았습니다. 이게 맞아요. 빅 브랜드거든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놔요. 일단 잠실 주공 5단지가 분양하고 네. 입주했을 때랑 좀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아직도 히든카드가 남아 있는 것들이고. 네.
근데 반포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 반포 주공 1단지가 있고 뭐 원벨이라는 데가 있고 그래서 거기도 다 이쪽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그 마용성 중에 네. 어디가 좀 제일 괜찮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일단은 부동산은요 제일 중요한 게 중심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배우 수가 많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무조건 다른 여건이 없다 보면은 중심지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 마용성 네. 어디가 중심지예요? 용산이요. 예, 용산이죠. 네. 용산은 서울에서도 중심지예요. 근데 지금까지 용산이 왜 부각이 안 됐었냐면요. 네. 대부분의 땅을 다 미군이 썼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아마 그게 지금 평택으로 네, 많이 이전을 네. 했고 네. 아직 좀 남았는데 네. 아마 올해나 내년까지는 다 이쪽이 끝날 것 같고 용산 개발하면서 네. 주변에 이제 용산 미군 부지 때문에 개발을 못했던 부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개발 정상화되면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마용성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네. 용산은 주거지가 일단 없어요. 제가 이제 아파트만 뭐 놓고 말씀드려 보면은 네. 용산은 아파트가 동구촌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남뉴타운 들어오면 이제 그게 다거든요. 네. 그래서 용산은 전체가 그냥 상업지역이다, 아. 상업지구다. 네. 그래서 오피스라든지 상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마포랑 송동 같은 경우는 뭐 상업시설도 좋긴 하지만 주거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입지의 역할이 좀 다르다. 근데 땅값만 따지게 되면 주거보다는 상업시설이 더 비싼 거잖아요. 네, 네. 용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싼 적이 없어요. 거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도 네. 한 번도 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용산, 압구정동은 솔직히 다 낡았잖아요. 네, 네.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입지예요. 메인 입지잖아요. 한가운데.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빌딩도 용산에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용산에 살 빌딩이 없을 텐데. 그쵸.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최근에 팔렸던 것도 삼각지역 그 이면에 있는데도 네. 막 1억 넘게 막 팔리고 막 거기는 그랬거든요. 매물이 없어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쵸. 그 아마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건물주들이나 땅 주인들이 네. 금전적으로 급하지 않으면 안 팔 거예요. 네. 거기 뭐 평당 2억이든 3억이든 갈 수 있는 입지예요. 서울 말고 그 근교 지역을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혹시 뭐 근교 유망 지역이 있을까요? 혹시 뭐 있죠.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예, 공짜로. 아, 보면 어떻게 이런 무료 유튜브 그래? 해야 돼요, 제가? 네. 예. 책을 더 많이 사. 알겠습니다. 많이 사주셔야 돼요. 예. 직원들 거까지 다 해가지고 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성남시. 성남시요? 네, 성남시는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제일 좋은 것들은 뭐냐면요. 호재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호재라고 하는 것들이 개발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되고, 네.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가시화되고, 네. 쓰고, 네. 사람들이 오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따지는 호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아, 일자리가 예, 많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일단 강남이 비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단. 네. 일자리가 전국에서 시군구 단위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강남구에만 70만 개가 넘어요. 70만 개요. 예, 그러니까 강남구 주민보다 더 많아, 일자리가. 그래서 비싼 거잖아요. 네. 그 다음 많은 데가 서초구, 50만 개. 어. 이게 비싼 거예요, 아무튼 강남권이. 근데 이제 그래서 일자리가 지방에는 거의 없는데 네. 많아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당구에 판교가 있어요. 예. 분당구 자체도 일자리가 많았지만 판교가 개발되면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지금 거기 상주 인구 일자리만 7만 개가 있어요. 아, 근데 협력업체까지 따지게 되면 더 많은 거죠. 네, 네. 이게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인데 2, 3을 또 만들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들어가는 게 증가하는 게 보이죠. 예, 예. 일단 일자리 호재가 해결이 됐죠. 두 번째 중요한 호재가 뭐냐면요. 일자리가 많은데 옆에 살면 좋긴 한데 네, 네. 비싸서 못 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판교가 평당 푸르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4,500이에요. 그렇죠. 예. 거의 물론 이제 뭐. 대표님처럼 부자들은 살 수 있겠지만 아니죠. 대부분은 못 들어간다. 아이, 너무 그래서 이제 네. 거기서 그 입지를 살 수 없는 분들이 거기까지 네. 출퇴근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교통망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망, 특히 일자리랑 연결된 교통망이 좋아지는 입지인데 네. 결국은 신분당선, 뭐 분당선, 네. 그쪽 연결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지역들은 역세권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중원구, 수정구, 이 분당은 다 그런 역세권 입지들이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기반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네. 구축보다는 신축이 무조건 더 신축, 많이 네.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새 아파트거나 네.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제 새 아파트잖아요. 네. 공급이 됐고 새 아파트가 있고 지금 구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91년도가 되면은 이제 91년도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2001년도 내년 네. 후년부터 네. 재건축 연한이 돼요. 그럼 거기 순차적으로 아마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분당 구도심도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있고요. 또 중원구, 수정구가 또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 네. 재건축 재개발이 시 단위에서는 제일 활발한 곳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죠. 어. 그러니까 일자리 호재, 교통 네, 호재, 교통 호재.
소재. 그다음에 새 주거시설 소재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성남시는 아마 향후 10년 동안 아마 전 지역이 다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책에 다 써 있습니다. 이 책에 다 있으니까 꼭 구매하셔가지고 네. 읽어보시면 네, 그런 지역들을 18개 추천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집에 가서 꼭 봐야겠네. 그래서 분탕의 교통호재도 이렇게 그래프로 다 그려놨고요. 여기 보면 이제 재건축들 할 것들도요, 다 정리를 해놨죠. 뭐 혹시 빠숑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파트 브랜드가 있을까요? 좀 브랜드요? 네. 1군 브랜드는 다 좋아하고요. 1군 브랜드. 예, 제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네. 희망과 기대와 욕망을 갖고 있는데 네. 비싸서 돈을 좀 더 벌면 좀 좋은 데로 가려고. 아,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뭐 신혼부부한테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아파트나 오늘 오전에도 진짜 신혼부부 한 상담을 하고 왔는데 예. 경기도에 네. 다세대 빌라를 네. 전세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 들어가려고 하냐 했더니 네. 싸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네.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왜냐면은 싸다는 이유로 결정하시면 안 되거든요. 싸다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서울에 다 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경기도를 선택한 건 알겠는데 예. 경기도의 아파트도 아니고 네. 그것도 또 다세대 빌라를 전세 월세로 들어가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세로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네.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 이유는 그래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증금으로 서울이라든지 좀 입지가 좋은 경기도권에 전세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네. 그러면은 좀 굳이 전세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월세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아, 월세로. 예,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닌 이상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 편리성이에요. 왜냐면 출퇴근이 빨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쵸.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거 모으면 월세만큼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자꾸 관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은 본가 처가댁 돈 다 모으셔가지고 네. 이상한 거 사지 말고 이렇게 뭐 그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 주고받는 돈 이런 거 네, 그런 거. 그런 거 네. 하지 말고 혼수 이런 거. 예, 가전제품 사지 말고 TV도 안 보잖아요. 이제. 네, 그거 안 사지 봐요. 말고 돈을 다 모아서 네. 대출을 받으시면 받아서 아파트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예, 소형이라도 네. 예,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되도록이면은 그걸 또 살 수 있는 종잣돈을 모아야 되니까 네. 좀 보증금이 낮은 좀 네. 월세, 교통이 좋은 데들 하시면서 그게 이제 월세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아깝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절약하게 돼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도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을 입지에 사는 것들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네. 좋은 입지 살아야지 네. 부동산 바뀌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첫 입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서울 중간에 사셨던 분들이 네. 분당이랑 일산 개발될 때 네. 분당에 가신 분들하고 일산에 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어느 쪽이 더 돈을 벌었을까요? 예. 어, 비교도 안 돼요. 그쵸. 분당이 한 3배 이상. 분당이 훨씬 많이 그러니까 벌었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쪽. 그러니까 분당이 좋은 이유는요. 네. 일산은 그 당시에 아마 종로 중구가 잘 나갔을 테니까 일자리가 네. 많았기 때문에 종로 중구에서 출퇴근하신 분이 갔을 거고 네. 이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에 출퇴근하신 분이 갔을 거예요. 네. 강남이 훨씬 더 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이 커지는 걸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네. 기회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노력이면은 좀 가능한 한 경제 전력을 다 동원해서 네. 생활비 다른 걸 아끼더라도 네. 좋은 입지를 선점하라. 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가 보통 이렇게 몇 평대가 좀 좋나요? 그거는 이제 아마 입지에 따라 다를 텐데 네.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애들 2명이 기본 세팅인데 네. 애들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30평대까지는 있어야지 애들 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애가 없다. 그럼 네. 30평 갈 필요 없어요. 20평대 좋습니다. 20평대. 그래서 20평대, 30평대가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평대, 50평대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파트에서 많이 살아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여유롭게 사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가족 수가 적어도 40평대, 50평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는 네. 것들이고요. 기본적으로 20평대, 30평대면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뭐 빌사남 TV 처음 출연해주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촬영의 환경이 네. 너무 좋아요. 그래요? 스포트라이터도 있고,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 저희는 핸드폰으로 찍거든요. 핸드폰으로요? 예. PD도 없고, 저 혼자 그냥 찍고 막 그냥 그러고 있는데, 네. 일단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네. 좀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도 좀 종종 나와서 네. 좀 빌딩 얘기도 듣고 좀,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좀 초대해 주시면 네네. 저도 꼭 초대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아마 빌사남 TV 구독층과도 좀 이렇게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뭐
빠숑의 세상 답사기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네, 제 책도 좀 많이 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추천드릴 만한 책이고요. 선물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촬영이 좀 잡혀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 출간하는 날이더라고요. 네, 저도 이 책이 깔려 있는 거 보고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딱 나오는 날인데 왜냐면 딱, 제가 네. 받았으면은 사인해서 갖고 왔을 거예요. 대표 선물 드린다고 근데 제 책이 있어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타이밍이 좋게 네, 하여간 너무 센스 있으셔. 또 이런 센스를 또, 야, 다음엔 좀 밑에 싸놓고 이렇게 써놓고. 싸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편 때 했던 것처럼 마무리해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빌사람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